오정산물 선조 33년봉 파담자 동그라미 암행어사 밑줄 충지를 순시하던 중 달창강가에서 수린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뼈를 보고 다 딱 뒤졌대요. 죽은 병사들의 원한을 위로하며 달천전투의 패범이 되는 신립장군 동그라미 풍자하는 시 밑줄. 자, 그래서 신립장군을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파담자는 꿈 밑줄 한 무리의 참혹하게 죽은 병사들의 혼병을 보고 대화를 엿듣는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대화입니다. 그 중에 있던 한 귀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미소의 밑줄. 너무 째짜게 굴지 말게 속세에서 오신 손님이 지금 엿두고 있으니 속세에서 오신 손님 밑줄. 얘가 바로 뭐야? 파담자야.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이자 급히 나아가 인사했다. 그러자 귀신들이 일어나 공손히 읍하고 말했다.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분이 아닙니까? 지난번 밑줄. 그럼 그 전에도 여기 왔던 사람. 그때 우리에게 주신 시, 여기서 주신 시가 바로 뭐예요? 위에서 말했던 풍자했던 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시와 유시는 풍자하는 의미가 깊고 절고는 처절해서 차마 읽을 수 없을 지경이었으니 이른바 귀신을 울린다는 것이 바로 그 시들을 주고 하는 말입니다. 뭔 말이야? 귀신들의 원혼을 달랬던 시였던 이야기지. 공감이 지렸다. 오늘 밤에 어떤 밤이기에 군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자 밑줄? 여기서의 군자는 또 누구? 파담자. 지난 일은 구름과 같이 자세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한두 가지 이야기할 만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 세상에 전해주시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한두 가지 이야기 밑줄. 내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장수는 상군의 목숨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고 병사는 장수 한 사람의 통제에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만일 장수가 현명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를 망치는 것이지요. 우두머리가 좆되면 아래도 좆대요. 충주의 지세는 실로 남쪽 지방에 접한 요충지요. 조량은 하늘이 내려는 최고의 요새이며 중령을 믿고 의지하기 충분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의 관문을 지키면 1만 병사도 길을 뚫지 못하니 저 험하다는 촉도보다 험난하고 벽사람이 요새를 지키면 1천 사람이 지날 수 없으니 좁고 험하다는 정형구만큼이나 헌준합니다. 뭐하고 있어? 잘 지킬 수 있는 곳이었대. 이곳에 나무를 베어다 목책을 만들어 바위를 늘어세우면 북방의 근대가 어찌 날아 넘어올 것이며 남풍의 부슬픈 소리가 어찌 여기까지 흘러올 수 있겠습니까? 편히 앉아 필요한 적을 기다리니 병수와 병졸이 베개를 높이 베고 편히 잘 것이요 주인의 입장에서 객을 제압하니 승리가 분명했을 겁니다. 애석하게도 신공, 여기서의 신공은 누구다? 신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계책을 세우지 않고 자기 위험을 내세워서 뭐하고 있어? 자기 위험을 내세워야 믿죠. 신공은 그러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새끼야. 지가 내가 양반이야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후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 고집만 부리면 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판이네요. 직접적 비판입니다. 김종사의 천이 어찌 근거가 없었겠으며 이순변의 여기서의 김종사 밑줄 이순변 밑줄 참으로 이치 맞는 것이었지만 신공은 기담을 듣지 않았다. 그럼 김종사와 이순변은 신공이랑 서로 어때요? 반대되는 인물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히 자기 억측으로만 결정했습니다. 신공은 이렇게 말했지요. 배에서 내린 적은 거위나 오리처럼 걸음이 무거울 것이요. 이틀길을 하루에 달려온 적은 개나 돼지처럼 책략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적이라면 너른 벌판에서 한 번의 경고, 너른 벌판 밑줄 박살낼 수 있것은 무엇하러 산준 험준한 고개에서 군사를 두 길로 나눠 지킨단 말인가. 봐봐. 앞에서 뭐 했어? 산세의 지형이 험해서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치? 그러면은 성 안에서 잘 지켰으면 될 것을 신립이 뭐 했다? 넓은 벌판으로 나와서 싸웠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망했다. 근데 이게 실제 전투의 내용이에요. 임진왜란 때 있었던 실제 전투 내용입니다. 마침내 탕금대로 물러나 진을 치고 용추물가에 척구병을 보냈는데 거듭 자세히 명령하며 북을 올리고 오위의 군사들에게 재갈을 물렸습니다. 마침내 관문을 뛰어넘고 수레의 끌채를 끼고 달릴만한 용력과 큰 쇠뇌를 쓰고 쇠뿔을 뽑을 만한 힘을 가진 병사들에게 비분간기한 마음을 품은 채 피덩이가 되고 말았으니 당시의 이를 차마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장수는 싸움에 능했지만 병사가 싸움에 능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목이 베인데 억울할 게 없습니다. 뭐야 우리 탓이 아니야. 불세출의 제조로 불세출에 공을 세웠다더니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당한 건 어때서입니까? 말을 마치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비오던 눈물을 쏟았다. 잠시 후 시래에 빠진 한 산의 동그라미 얼룩가득 부끄러운 빛을 띤 채 고개를 떨구고 머뭇머뭇 발걸음을 주저하며 입을 우물가다 읍하고 말았다. 고아가 된 자식들과 과부가 된 아내들의 원망이 모두 나 한 사람에게 모였군요. 제가 비록 죄를 지어 얻었지만 오늘 이야기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본래 장수의 집안의 후예요. 귀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기운은 손을 살켜만 하고 말다기를 좋아해서 3대가 장군을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모르고 병법을 배웠습니다. 자, 3대가 장군을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모르고 병법을 배웠다. 밑줄 그 부분 체크합시다. 그리하여 무과에 급제했는데 장원이 못된 것은 함스러웠지만 백보 밖에서 버들잎을 깨어볼 정도로 화르샤스와 실로 이광의 활솜씨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현명한 임금께 제 재주가 잘못 알려져 외람되이 변경을 지키는 솜씨 장수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현명한 임금께 밑줄 뭐야? 비판 풍자가 될 수 있겠지. 그치? 제주가 잘못 전달돼서 내가 싸우게 되었다. 북방이 의진족이 준동하던 시절에 서쪽 요새에 우뚝성을 쌓고 한 칼로 번개처럼 내리치고 적의 우두머리를 모조리 해치우니
상군이 우레처럼 쏟아져 일어나 여진의 속으로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자신의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죠. 장녀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강동의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고 이목의 위세에 굴복해서 북북 쪽에 변방의 말이 감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세운공은 미약했지만 보다 후히 받아서 지위가 높아지니 득음만만했습니다. 이강저강을 누비며 황금띠를 허리에 찾고 임금의 측근 신하들이 숙직하는 곳에 드나들며 임금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뭐야? 내가 이루어낸 거에 대해서 과분한 보상을 받았고 나는 거기서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변경에 적이 침입해서 석 달 동안 봉화가 그치지 않아 임금께서 수레를 밀어주시니 싸움터에서 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전에서 간절히 아뢰자 임금께서 감동하시어 도성 밖의 장수들을 통솔하는 대장군의 권한을 저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오랑캐들의 실태를 꿰뚫어보고 군대를 운영하는 일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쉽게 여겨서 처음에는 적장에 맨 어깨를 드러내고 갑옷 뒤에 책찍질하는 생각만 했지 문을 열어 적을 끌어들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의견만 고집하면 작아진다는 옛사람의 가르침을 잊었고 적을 가벼이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는 점에서 마복군의 아들 조괄과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람의 개척만 나빴던 게 아니라 하늘도 돕지 않았습니다. 내 탓뿐만 아니라 뭐다 하늘도 돕지 않았다. 거기 체크. 어리진을 펼치기도 했고 전에 적의 매서운 선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북산을 점거한 자가 이긴다는 말처럼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거늘 병사들을 앞다투어 광물로 뛰어들게 이르렀을 대사를 이미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산은 누굴까? 에? 그래서 여기서 이해는 신립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지. 글쎄요. 아까 신리가 누구예요? 신립? 장군. 신립 예. 장군까지 안 붙어서 몰랐잖아요. 아까 그래서 여기 앞에 그거 있었는데 신공 애석하게도 신공. 네 이거. 걔가 신립. 네. 어디로 돌아가니 나 홀로 무엇을 한단 말인가. 마침내 팔척 내 몸을 맞게 만개 강물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성난 파도와 무시무시한 물결이 넘실넘실 치솟아도 이 수치를 씻어내기 어렵습니다. 반성 존나 하고 있어요. 근데 앞부분에 뭐여서 자 저도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도 합리화도 살짝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계곡 어귀에 구름이 잠기고 연못에 달이 비칠 때면 제 넋은 외로이 기댈 데가 없고 제 그림자 또한 외로이 스스로를 조문합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도 제 답답한 마음을 펴지 못했거나 다행히 그대를 만나 속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뭐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의 그대는 아까 파 머시기지? 파삼자인가? 피삼자인가? 파담자였어. 항우는 산을 뽑는 힘과 온 세상을 뒤덮는 기계를 가지고 백전백승했지만 끝내 5강에서 패했고 제가공명 와룡의 제주와 몇 사람의 몫을 지혜를 가지고 다니 5번이나 군사를 일으켰지만 결국 기사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그렇게 정한 일이니 인간의 힘으로 어찌겠습니까? 하늘이 그렇게 정한 일을 믿줄. 뭐하고 있대? 하늘 탓이래.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저 하늘은 유유하기만 하거든. 사내는 서글피 노래하고 눈물을 흘리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사내는 신립장군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윗글에서 제시된 파담자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 뭐하고 있어? 남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있으면서 뭐야?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담자의 감정 이야기 나왔어? 파담자가 판단했어? 그런 거 없지?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렸어요 이거 진짜. 이해됐나요?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파담자와 귀신들의 대화에 함께하는 계기이다. 기억이 뭐였어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웃으면서 말했다. 그 말한 부분이 뭐였어? 누가 듣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인사를 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죽은 병사들이 혼백이 생각하는 전투 패배의 원인이다. 니은은 뭐예요? 제 고집만 부리면 남을 듣지만 말을 안 들었다. 맞는 말이죠? 대상 인물에 대해 죽은 병사들의 판단이 받게 되는 근거이다. 딕은 뭐야? 불세출의 제주로 불세충을 공을 세워놨더니 판단이 바뀌었나? 아니? 그랬더니 우리 이 무슨 개죽음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리엘은 사내가 임금에게 장수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계기이다. 리엘 봅시다. 리엘은 뭐였어요? 여진의 속으로 소통했어. 그래서 뭐였대? 뒤에 부분이 임금의 칭찬을 받았대.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인 거죠. 이해됐죠? 미음은 사내가 인정한 자신의 실수이자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다. 미음 봅시다. 미음 옛사람의 가르침을 잊었다. 뭐야? 내 의견만 고집하면 작아진다. 근데 나는 고집했다 라고 했으니까 미음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어디에 대한 부분이니? 자, 이 부분은 그 군인들이 생각하는 전투 패배에 대한 원인, 그리고 B에서는 신립의 자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는 피담자와 꾼성에서 B는 현실 세계 틀렸고요. A는 전란의 원인에 대해 전란의 결과에 대해 틀렸고요.
사건에 대한 비판, 반성과 해명.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4번 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뭔데 이렇게 길어? 1번부터 볼까요? 보기부터 볼까요? 17세기 소성 임병양란의 임병양란 밑줄. 임병양란이 뭔지 알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입니다. 문학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임병양란에 써볼까? 조선 후기. 그래서 임병양란을 기점으로 보다 조선 후기와 중기를 가려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고통의 기억을 부각하거나 기억의 변형을 시도한다. 고통의 기억 부각 밑줄, 기억의 변형 밑줄. 고통의 기억을 부각하는 작가의 의도는 평범한 개인이 전란에 휘말려 겪게 되는 삶의 파괴와 불행을 형성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소설 창작은 통한 기억의 변형은 17세기 조선의 지배층이 당면했던 문제, 곧 실패한 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밑줄. 실패한 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대의 지배층은 전쟁 실패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일부 개인에게 묻고 총명한 군주의 후원이 있었음에도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불가피한 운명에서 찾는 소설 구도를 탄생시켰다. 그래서 뭐였어? 현명한 임금이 나를 보냈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맨 마지막 부분에 하늘이 정한 운명이었다. 어찌할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이해됐나요? 네. 납득했어? 한 번만 다시. 거기 부분 봐봐. 총명한 군주의 후원이 있었대. 앞부분에서 그 신립이 본인 이야기할 때 뭐였어? 현명한 임금께서 나에게 여진 토벌을 맡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불가피한 운명에서 찾는 소설 구도니까 불가피한 건 뭐야? 하늘에 달렸다는 의미지.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에서 아까 항우도 산을 가졌으나 졌다라는 부분에서 하늘이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부분. 아울러 국가주의적 전쟁관념을 강화하여 전쟁에 직면한 백성은 적에 대한 굴종을 거부하고 목숨을 바쳐 임금과 지휘관에게 복종하며 국가에 헌신할 것이 작품을 통해 요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병사는 장수 한 사람의 통제에 따르는 존재이므로 장군의 명령을 쫓아 싸우다가 목이 베인 억울할 게 없다는 죽은 병사들의 발언에서 국가주의적 전쟁 관념을 바탕으로 전쟁에 직면한 백성이 목숨을 바쳐 국가, 임금, 지휘관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17세기 소설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다. 들어가시고. 맞냐? 들어가시고. 이거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네, 들어가시고. 병사는 장수 한 사람의 통제에 따르는 존재이므로 장수의 명령에 쫓아 싸우다가 이거 근데 원망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야겠습니다. 2번 볼까? 주인의 입장에서 객을 제압하니 승리가 분명해서 전쟁에서 장수의 신공이 자기 역증만으로 반성에 대한 이야기죠. 반면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전쟁의 실패에 관한 국가 책임 회피하라는 17세기 소설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겠군. 이런 맞는 말인 거고. 병사들이 비분간개한 마음을 품은 채 핏덩이가 되고 말았다고 하면서 전쟁이 초래한 개인의 불행을 언급하는 것은 죽은 병사들의 발언과 고아가 된 자식들과 과부가 된 아내들의 원망을 말하며 전쟁이 야기한 가족을 고통을 언급하는 사내의 발언에서 전쟁을 비롯한 고통의 기억을 부각하며 전란의 경험을 문화적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싹 다 뒤졌다라는 이야기니까 맞는 말이고요. 현명한 임금에게 장수가 되는 은혜를 입고 임금께서 수레를 미시기 위해서는 총명한 군주의 후원이 있었음을 부각했다라고 맞는 말이죠. 이거 아까 그 부분 설명했고요. 하늘이 그렇게 정한 일이 어찌하겠습니까? 운명론적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